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파이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관련, 그리고 지갑 관련, 그리고 월별 채굴량 감소 관련해서 잠시 데이터를 공유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분석 차트를 보면요, 파이도 앱 기준으로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면 현 시간 기준으로 약 489만 이상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플로 파이 개발자가 공유하고 있는 이 비공개 앱 기준으로 보면 업데이트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490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데이터 분석을 해 보았을 경우 이번 3월에는 총 22일 동안 약 45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이나 2월보다 매우 높은 수치의 마이그레이션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4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앞으로 매월 최소 55만 개 정도의 마이그레이션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연말쯤에는 오픈메인넷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1000만 개 지갑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물론 이 중 몇 달 정도는 55만 개 정도가 아닌 좀 더 높은, 예를 들어 100만 개나 그 이상의 마이그레이션 양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당연히 올해 하반기가 아닌 좀 더 이른 시간에도 1000만 개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월 총 결과값이 약 45만 개를 조금 넘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목표값은 100만 개 정도가 아닌 한 달에 많더라도 한 55만 개 정도나 60만 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마이그레이션 양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7,700여 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락권 물량 모두 포함을 해서 전체 7,700여 개 지갑 중 99%가 3,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10,000파이 이상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은 보이질 않고 단 80여 개의 지갑만이 3,000파이 이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지갑당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은 약 535파이로 계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면요, 3.1파이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최근 지갑 7,700개만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소 추세라면 아마도 이미 2파이 때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한번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최소 마그량이 3.1파이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최소 마그량은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월별 기본 채굴 속도 감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4월 1일이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4월 2일에 월별 기본 채굴 속도가 다시 감소가 일어날 텐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높은 감소 수치를 보여준다면 이런 신규 가입자들의 마이그레이션 양은 또 한번 비례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별 기본 채굴 속도 감소표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무려 9% 이상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기본 채굴 감소 변화율은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채굴에 동참을 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들이 비례적으로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기존 유저들이 다시 채굴을 많이 하게 되면 기본 채굴 속도는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더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파이데이를 맞이해서 또 이번 크립토 시장의 강세장 전환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유저들이 지금 파이 생태계로 다시 돌아와서 아니면 유입해서 채굴을 진행을 하여서 지금 어닝팀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커뮤니티의 정보 공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4월의 채굴률 감소율 또한 낮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달보다 흡사하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패턴을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기간에 약 5%의 감소율 변화가 있었는데 그 전달이나 그 이유를 비교해 보자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감소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재작년의 데이터를 보자면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기간에 무려 14% 이상 감소율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월별 감소율 시스템이 막 도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의 계산값의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난 패턴들을 분석을 해보더라도 매년 4월로 넘어가는 기간에는 그 주변 달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적지 않은 감소율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4월에도 낮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X 플랫폼을 확인해 보시면 이미 4월 채굴률 감소가 약 50% 정도 지금 내려갔다, 감소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급속하게 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현재 이 계산이 이렇게 미리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소율 또한 이렇게 너무 큰 폭의 변화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4월 1일 만우절과 관련된
장난 포스팅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컨텐츠 댓글들을 보시더라도 이것은 그냥 거짓 뉴스다 또는 만우절 장난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만우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더 많은 어그로 뉴스들 그리고 거짓 뉴스들이 오늘 내일에 더 생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거짓 뉴스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만우절을 이번에 맞이해서 좀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한 분의 댓글을 읽어드리고 제 의견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커뮤니티 파워에도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인가요? 제가 그동안 보고 들은 파이라면 메인 뉴스의 기사에 한 번쯤은 나왔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파이충이라고 불리는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시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라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100% 장담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께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 제 개인적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여러 미디어에 소개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뜨거운 사회적 현상으로 소개가 되기까지 현재 파이 프로젝트는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시간의 문제이다. 조만간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4, 5년이라는 이 짧지 않은 이 파이 생태계를 직접 다 경험을 해왔고 학습을 해왔고 그때마다 우리가 상상해왔던 파이 생태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년 전에 모두가 파이코인은 스캠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저는 이게 앞으로 혁신적인 크립토 프로젝트가 될 것임을 장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두가 ICO에 취해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에 취해 있고 어떤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길 원하면서 거래소 상장에 모두 취해 있을 때 파이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글로벌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려고 힘을 써왔었고 그들로 스스로 이 파이코인이라는 자산에 화폐 현상을 입혀보게끔 하려고 한정적인 자율권을 주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단 300명에게만 그런 자율권을 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필리핀에 파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캐나다에 파이코인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파이코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들도 개발 중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단 300명의 테스터들만 시장에 풀었을 때 생겨난 생태계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단계에서 혁신을 볼 수 있는 분들과 혁신을 볼 수 없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상을 하나의 혁신으로 바라본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단계에서 파이 생태계가 더 크게 확장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더 유입이 된다면 더 큰 생태계로 확장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로 발전이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요. 이 단계에서 혁신을 보지 못한 분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다라고 단정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소 상장이 되어서 트레이딩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대부분 스캠이 맞고 가치가 없다. 이런 고정관념이 깔려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아마 그렇게 바라본 분들이 아마 99%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3, 4년이란 그런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태계는 성장이 될 수 없는 구조이고 프로젝트 자체만 보더라도 조만간 공중분해가 될 것이다. 또는 아니면 스캠으로 판명이 날 것이고 또는 파이코인의 가치는 10원의 가치로 끝이 날 것이다. 10원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100원만 되더라도 이거는 대성공이다 라고 얘기들을 했지만 자 그분들의 말씀이 현재 다 틀렸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다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3, 4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파이 생태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스토어를 보시면요. 실시간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수백 개의 파이 매장이 여기 등록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파이스토어 기준으로는 약 348개 매장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1파이의 평균 시세는 약 4만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폐쇄형 메인넷 특성상 현금과 파이코인을 약 5대5 비율로 해서 거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 개발팀에서 홍보용으로 이렇게 억지로 제작을 한 것도 아니고요.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화폐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3년 전 제 채널 초기 영상을 보고 이게 혁신인지 아닌지 두 갈래의 길에서 결정을 해보셨던 것처럼 이런 사이트를 보고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이 생태계가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 아니면 거래소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트레이딩에 의지하는 생태계로
변질될 것인지, 이런 생태계가 그래서 없어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년 전에 마쳤던 제가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픈 메인넷이 되고 나면 현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이 매장들이 생겨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파이코인은 블록체인에 있는 이 암호화폐 역할, 즉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네트워크 세상에는 커뮤니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는 큰 가치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오픈 메인넷이 되면 파이코인은 현금화가 바로 가능해질 겁니다. 파이코 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거래소에 자율 상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덱스에서 바로 수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파이코인의 상장이라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좀 더 투명하고 직관적인 파이 시장가를 생성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파이 앱들의 개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았을 때는 이 시장가를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한 여러 파이 앱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파이스토어의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1파이 측정 가격에 대한 부담감 없이 거래소와 연동이 되어서 파이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파이 커뮤니티가 워낙 전국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매장에서 파이코인으로 결제 시스템으로 프로모션을 한다는 것은 큰 프로핏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폐쇄형 기간 동안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체는 파이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여러분의 매장을 방문을 할 것이고요. 그것은 매장 방문 고객 수의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형 메인넷 동안 여러 번 증명을 해낸데도 불구하고 오픈 메인넷 이후에 그냥 거래소에서만 파이코인 트레이딩에 의지를 하고 끝을 낸다라는 것은 너무 아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파이 생태계가 축소가 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픈 메인넷 이후에 더 많은 파이 매장이 생겨날 것이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감히 이렇게 예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자면 오픈 메인넷 이후 1년 이내로 여러 뉴스 미디어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보도를 할 확률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미디어의 보도 내용이 절대 긍정적인 보도 내용만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것은 이 레거시 금융권에서 보았을 때는 아직도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 자산 중 하나일 뿐이고요. 또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전문가들의 눈으로 이 파이 생태계를 보았을 때도 파이 생태계를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는 대형 VC가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ICO는 어떤 프리세일을 진행한 프로젝트도 아니고요. 거래소 빠른 상장도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폐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이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현재 우리들은 기술 얘기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레이어 2 솔루션이 어떻고 TPS가 어떻고 어떤 스케일링 솔루션이라든지 뭐 블록 사이즈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뭐 RWA라든지 이런 트렌디한 단어를 얘기함으로써 또 그것에 따른 거래소의 가격의 움직임을 얘기함으로써 각각의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파이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파이 또한 기술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파이 코인의 이 기본 이 철학을 보면요, 블록체인의 기술을 아주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쉽게 참여를 할 수 있고 실생활 거래의 매개체로 이 파이코인을 사용을 해서 파이코인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을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뉴스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기존의 코인 유튜버들 또는 미디어에서는 이 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 또 스캠 가능성, 또는 이 개인 정보에 대한 이 다양한 리스크 문제, 또 다단계 가능성 등으로 미디어를 장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오픈 메인넷 이후 1년 동안은 아마 이런 미디어를 자주 접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월드코인을 몇 년 전부터 리뷰를 해드리면서 월드코인이 앞으로 미디어에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폭격을 맞을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월드코인은 분명 이 시장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였고, 애매한 공격으로 쉽게 무너질 만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가 미디어에 소개가 되고 상장이 되면은 반작용이 생기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월드코인이 아무리 어느 벤처 캐피털로부터 몇천억의 투자를 받고 오픈 AI 샘 알트만이 어떤 작업을 해왔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미디어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채널에서만 월드코인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이 월드코인을 미디어에서 제대로 다루게 된 시점은 작년 6월, 7월, 즉 거래소 상장이 되고 난 후에 미디어에서
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비난의 폭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99% 부정적인 미디어의 리뷰나 뉴스가 전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문제들, 그리고 프로젝트의 윤리적인 문제들, 또는 이 백도어 관련 문제들, 이런 토픽들이 주로 이 뉴스의 이 주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들로 하여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게 되었고, 더 줄을 서서 홍채 스캔을 하고 월드코인을 에어드랍 받고 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월드코인이 뉴스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소개가 되다 보니 이제는 월드코인이라는 얘기가 하나의 AI 코인의 대명사처럼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단계를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파이오니어들도 이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코인도 이런 흡사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된 후에는요,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상점이 현재보다 더 빠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크고 작은 이벤트가 오프라인에서도 개최가 될 것이고요. 이곳에 사람이 더 몰리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소개가 될 것인데요. 물론 뉴스에서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영상이 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디어의 뉴스,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사람들은 이 파이코인이 걷잡을 수 없는 현상처럼 느끼게 될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포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최악의 경우에 한국 국내에 코인 관련 규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이 파이코인이라는 자산을 소유를 하고 가치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김치코인이라든지 아니면 한 국가에서만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코인들은 해당 국가의 코인 규제나 거래소 상폐 등의 악재가 생기면 그냥 프로젝트가 러그풀 수준으로 망해버리는 것이 보통적인 일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글로벌한 여러 국가에서, 여러 지역에서 자유스럽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네트워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을 이용하는 코인 생태계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파이코인은 다르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국내에 어떤 규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파이코인은 글로벌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여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파이 생태계의 경우 약 300여 개의 파이스토어 업체가 이미 등록된 그런 사이트가 공유가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더 활발한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민족 특성상 이렇게 다 함께 으쌰으쌰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 이후에 한국보다 더 큰 성장 속도를 보여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이 파이 생태계를 규제를 하게 된다면요, 또 베트남 주변 국가, 다른 국가에서 파이 생태계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 한두 국가의 규제로 인해서 생태계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미 파이코인은 베트남과 같은 암호화폐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국가에서는 크게 여러 미디어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 내용을 체크를 해보시면요, 절대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고요,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 아니면 스캠성 프로젝트,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리뷰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요, 여러 국가에서, 특히 국내에서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가 될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사회 현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다면 10개의 미디어 중 9개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나 파이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뉴스가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파이의 폐쇄형 메인넷에서 그런 경험을 했듯이, 또는 월드코인에서 그런 경험을 했듯이, 아니면 10년 전에 비트코인에서 그런 경험을 했듯이, 그런 뉴스가 더 많이 소개가 될수록 사람들은 포모를 느껴서 이 파이 생태계로 더 많이 가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트리거와 같은 작용을 만들어내서 더 빠른 급성장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는 이 파이코인 금지령과 같은 그런 최악의 규제가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탁형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을 100% 막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조차 비트코인 채굴을 중지시키고 강한 처벌을 예고를 했지만 단 2달만 이 비트코인 채굴을 중지할 수 있었고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지정학적인 자산은 중국 부호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수탁형 지갑에서 움직이는 파이코인까지 모두 규제하기란 상당히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고,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코인을 한두 국가에서 금지를 한다고 해서 이 생태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파이코인은 하나의 새로운 장르의 암호화폐로 우리 인식 속에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미디어를 자주 타고 있지 않는 이 시기가 파이코인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엄청난 포모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픈 메인넷 이전에 수많은 P2P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지 못했던 그런 파이코인을 보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